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9월 25일 다음 주부터 합병 반대 이제 의사 접수를 받지요. 자,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주가가 이제 합병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밑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는 단호하게 합병에는 문제가 없이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개장 전 미정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관련되는 부분의 발표와 이제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월가에서는 이 공포지수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용하다. 근데 아마 조만간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바뀔 것 같다. 뉘앙스로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다는 어떤 소리죠. 유럽의 정신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물 흐름도 좀 스테디하다. 연준의 어떤 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텔도 흐름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8% 강세고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20, 0.19% 강세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3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 좀 빠지고 있고 금값도 좀 하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9월 FOMC가 어떻게 좀 할지 이 증시에서는 어제 오늘 이렇게 조정의 흐름들을 국내 시장에서는 그대로 영향을 줬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원달러주 자체가 이제 1원 60원 정도 올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지난주하고 다르게 선물 쪽에서는 계속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왔고요. 현물에서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도는 조금 이제 오장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자, 거래소 쪽에서 어떤 매도,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개인들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거의 줄이면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이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 이게 카톡방 회원님들하고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가 올해 대단한 어떤 상승을 좀 보였는데, 제가 이제 재무 차트를 하나 이제 키우면서 나타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걸 보시게 되면, 주가의 흐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분기별로 좀 볼까요? 예. 작년도에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양극재에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주가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전에 올라갔던 흐름 정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실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개선되었고, 올해도 사실은 이제 준다기보다는 2분기 때 좀 주춤했습니다만 이제 3, 4분기 내년도까지 흐름들 4분기 때부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올해 이제 반영하고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분위기인데요. 이런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입을 좀 해볼 만한 어떤 위치권에 이제 있는 주가까지 30만원 밑단까지 내려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재무 차트를 좀 잘 보시게 되면요. 작년에도 원체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작년에 이렇게 반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단도 그렇고 성장이나 수익성이 같이 이렇게 좋아졌고, 근데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고 3분기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4분기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은 다시 좋아지는 흐름인데 주가는 이제 쇼스퀴즈에 따라서 150만원까지 갔다가 고점 대비해서는 한 3, 40%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이렇게 그 재무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정을 한 어떤 구간에서 들어서 단기 어떤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한 7% 정도 나오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이제 흐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는 뭐 2025년도까지는 수요단보다는 공급의 어떤 쇼티지가 계속되는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비율을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어떤 견조한 흐름들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또 성장주에서 이제 바이오 쪽은 사실은 이제 실적이 이제 아직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이제 가능성으로 올라가는 부분과 같은 성장 주면서 이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실적이 잡히고 있는 부분의 어떤 차별화가 주가도 이제 저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R을 넣어서 이제 그 NPV 그 현금 흐름 가치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이제 셀트리온은 뭐 CMO를 할 때부터 매출을 만들어냈고,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매출을 꾸준하게 내면서 뭐 PR이라든지 뭐 PBR 계산을 해서 이제 밸류가 되는데, 아무튼 이제 성장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셀트리온을 좀 비교해서 이제 재무수 차트를 한번 넣어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위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같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매출액 지표 자체가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잉여현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캐시플로 자체도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제 2019년도까지는 굉장히 급격한 어떤 이제 증가 폭도를 유지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좀 경쟁이 가하면서 이 성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성장 속도가 이제 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단 관련되는 부분들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가파른 기울기 자체가 최근에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줄고 있는데, 근데 이제 2024년도까지 이제 보고 이제 향후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주가는 요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면, 이게 뭐 폭발적으로 뭐 빠졌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또 폭발적으로 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요런 어떤 상태가 이제 가하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뭐 적자로 이제 내려가는 뭐 그런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벗어나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은 이제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정진 회장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 모건 스탠리 주최 글로벌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좀처럼 이제 단기 주가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뭐 회복이 될 그 가능성이 높은 어떤 지점입니다만,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램시마 관련된 허가, 3분기 실적,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좀처럼 뭐 풀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흐름들 자체가 뭐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뭐 살펴보면요, 이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계속 이제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 관련해서 주주들의 반대 의사 접수가 이제 9월 25일부터 되죠. 예.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 이 통지 접수를 받습니다. 여기 이제 의사를 밝힌 주주들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사 가격이 셀트리온이 15만 8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15만원대잖아요. 초반이고. 헬스케어도 이제 6만 7천원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자의 어떤 주가가 이 행사 가격보다 지금 낮은 거죠. 셀트리온은 이제 간담회 8월 17일 이제 그때 이야기,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18일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넘려 있는 상태 같으면 상당히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구 행사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낮은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합병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는데 사실 주가가 지금 뭐 15만 원이나 14만 5천 원대나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어떤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 뭐 합병에 반대를 해서 이 매수 청구권 가격을 청구를 해서 물론 뭐 하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주주들 입장마다 뭐 성향이 좀 다르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했던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 같으면 이 가격에 사실은 뭐 반대를 해서 이제 사달라고 할 그 정도의 또 유인의 어떤 가격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합병이 안 돼가지고 뭐 주가가 빠지는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면 뭐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어떤 가격권들도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어떤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어떤 가격대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9월달 들어서 또 했습니다만 이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에 한 3% 올라가서 15만 원이 좀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일 뻔했다가 이게 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면서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이제 9월 20일부터 이제 반대 의사가 어떻게 좀 잡히느냐 그리고 실제 청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 행사할 유인이 떨어지지만 그 차익 실현을 위해서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했는데 이게 지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뭐 최근에 뭐 최저점에 샀다 하더라도 뭐 행사 가격이 파나 뭐 그전에 시장에서 파나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커져 가지고 빠지게 되면 뭐 그런 어떤 흐름에서 계속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3분기 실적과 램시마 SC의 허가, 그 다음에 PBM 이슈가 이제 9월달, 10월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확인을 좀 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대로 먼저 이렇게 좋게끔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잘 안 움직이니까, 이제 확인을 하나씩 하나 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흐름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 자사주 매입을 뭐 드려도 주가가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고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서 이 모건 스탠리 쪽에 가서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합병 이후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원가율 자체가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70% 수준이 셀트리온 수준에 이제 준하는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여력으로 이제 올라가서 M&A라든지 신약 관련되는 부분 장기 성장에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원가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업 측면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해결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급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일단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8월 이후에 회사가 바라는 대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추가 하락은 상당히 뭐 제한적인 어떤 영역일 거고요. 재료를 본다면 그래서 15만 원대의 어떤 흐름들이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의 수급을 좀 뭐 기대하면서 최근에는 그래도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외국계라든지 이런데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만 좀 유입들이 외국계도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 부분들의 어떤 회복들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